시래기톡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들 김영주입니다. 아버지 김병조입니다. 네, 지난주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대를 이은 스포츠 선수, 스포츠 스타.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농구 대통령 허재 감독님, 그리고 그 두 아들 허훈, 허웅, 이 3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허재, 허운, 허웅, 이제 부자간의 그 농구 선수고 또 형제간의 농구 아니에요? 허훈하고 허웅. 그 허씨 집안에 형제간의 기록이 있는 분이 계셔. 허종과 허침이라는 분인데 구수록변에 마루정자를 쓰는 허종과 구수록변에 허침, 침자를 쓰는 이 양반은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어? 청백리를 한 분만 배출해도 영예다. 정승보다는 홍문관 교리가 낫고 홍문관 교리보다는 청백리가 낫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허종이라는 분도 청백리, 동생인 허침이라는 분도 청백리, 또 허종이라는 형도 우의정, 동생 허침은 좌의정. 그러니까 형제간에 청백리고 우의정 좌의정이고, 형은 시호가 충정공이고 동생 허침은 문정공이고 아주 대단한 그런 집안인데, 허종이라는 분은 이시의 난에, 이 양반은 문무에 겸전해서 이시의 난에 아주 1등 공신이어서 나중에 이제 충정공이라는 시호를 받은 분이 허종이고, 허침이라는 분은 이 양반도 좌의정이고 청백리고 학문이 높아서 아까 얘기한 대로 문정국의 시호를 받은 이 두 허종과 허침, 이 두 분이 바로 형제 청백리, 형제 정승의 기록을 세운 양천 허씨. 그 양천이 어디냐면 원래 공암이라고 옛날에는 공암촌, 지금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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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양천 허씨야, 양천이. 네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김포군이었거든. 조선조 때까지 김포군이었다가 이제 서울시로 편입이 돼서 지금 양천구인데, 양천의 공암촌주인 허선문이라는 분이 계신, 허선문, 베풀선자에 그럴문자, 선자가 떨치다라는 뜻. 시조 할아버지가 학문을 떨친다라는 이름이 있어서 나중에 허씨 오문장에 대해서 소개할게. 학문을 떨친 집안이 또 있어. 아까 허정 허침도 마찬가지인데, 이 양반은 김수로왕, 김수로왕이 김익김씨인데 허황옥 부인 되시는 허황옥의 씨를 이어받은 집안이 김해 허씨야. 아주 그 남녀 평등이 아주 멋진 거 아니야? 지금은 다 아버지 위주로 성씨를 이어받는데 허씨는 허황옥의 그 성을 이어받은 거야. 난 이런 거로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 김수로왕의 30대 손인 허선문이라는 양반이 공암촌주로 있었는데, 그 만석군, 10만석군 그러잖아. 분홍이야. 또 이제 왕건과 관련된 성씨들이 많은데, 이 집안도 견원군을 격퇴하는 데 있어서 군량미가 중요하잖아.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군량미를 이렇게 조달을 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공이 있어가지고 사패지지. 그러면 공암 지역을 땅을 아예 내리고 공암촌주가 되라. 그래서 그런 집안이 바로 양천허씨다. 대표적인 양천허씨들은 동의보감, 허준. 국보이면서 세계 기록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된 동의보감은 그야말로 동양의학의 아주 진수이고, 중국에서만도 30번 간행이 됐고 일본에서 2번이 간행될 정도로 아주 동양의 의학사지 보물지, 보물. 그 조선을 대표하는 의학자인 허준이라는 분은 원래 문과, 무과 출신만이 당상관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잡과, 그리고 의과, 산과 하는 역과, 이게 잡과잖아. 의과 출신으로 정일품 보국 숭록대부, 그러니까 의과 출신으로 잡과 출신으로 정일품까지, 당상관은 물론이고 정일품까지 올라가신 분 유일해. 광해군의 병을 많이 고쳤대. 특히 성홍열에 관한 연구는 아주 세계적인 독보적인 분이시라네. 그래서 참 우리나라의 참 자랑스러운 의학사의 기리기 빛나는 허준. 또 양천허 씨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미수허목이라는 분. 허목. 시호가 문정공이신데
그러니까 동인과 서인이 있고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고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잖아. 노론의 영수가 송시열이고 남인의 영수가 허목이야. 그래서 언젠가 그 모 방송국에서 역사의 라이벌 할 때 우암 송시열과 미수 허목 이렇게 대칭을 해서 방송이 된 적이 한 번 있는데 이 양반은 은일로 그러니까 문과를 거치지 않고 추천을 해. 원래 옛날 사람들은 학문이 깊거나 도학이 벼슬을 안 해. 나는 그냥 학문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이렇게 특별히 추천을 해서 뽑는 걸 은일이라고 그래. 스물은자에 빼어날 일자. 빼어난 분이 숨어 있어서 그분을 뽑았다는 게 은일로 정승까지 올라가신 분이고 예송 논쟁이라는 게 있어. 예송 논쟁. 예송. 내가 이런 게 좀 설명을 할게. 쉽게 말하면 예송 논쟁이라는 게 뭐냐? 효종 있잖아. 효종.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이야. 큰 아들이 소현세자. 효종은 복림대군이야. 그러니까 세자는 큰 아들이고 대군은 둘째 아들이잖아. 그러지. 효종이 죽었어. 인조의 계비가 왕이 죽었으니 복을 입어야 될 거 아니야. 상복. 상복을 입어야 되는데 옛날 법도에 따르면 장남이 죽으면 3년 동안 복을 입고 차남이 죽으면은 1년 동안 복을 입게 돼 있어. 그런데 서인들의 주장은 효종이 왕이지만 둘째이기 때문에 1년만 입어라 이렇게 된 거고 또 아니다. 왕통을 이었다고 하는 것은 비록 차남이지만 장남이다. 그치. 그리고 왕실의 족보는 평민과는 다르다. 왕통을 이었기 때문에 장남이다. 이렇게 주장한 분이 남인이야. 쉽게 말하면. 결국은 처음에는 남인이 졌다가 나중에는 노론이 져요. 그래서 결국은 노론의 그 우암 송시열 선생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건데 그때 청남 탕남으로 갈라지게 돼. 우암 송시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처벌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청남이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 온건파들이 탕남이야. 그러니까 탕남의 영수가 허적이라는 사람이야. 이 양반도 양천어씨. 이 양반도 정성을 했어. 그러니까 강력하게 처벌을 주장하는 사람이 미수 허목인데 이 양반은 아주 그 신하로서의 영예는 다 누렸어. 은일로 정성도 하고 그러니까 학자 관료로 모든 분들의 선망인 대제학도 하고 또 청백리도 하고 경연이라는 게 임금님께 경서를 가르치는 거야. 물론 이제 강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임금님한테 가르친다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토론한다고 얘기를 해. 결국 임금님을 가르치는 거야. 경연에도 참여하고 또 호당 알지? 네, 호당. 학자들 젊은 학자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안식년을 주는 호당인데 호당에도 드시고 아주 대학자이신데 특히 이 양반은 1차 예송 문제로 삼척부사로 가게 됐어. 어느 해 아주 해일이 닥쳐가지고 거의 삼척이 다 물에 가라앉을 지경이어서 이 양반이 아주 그 문장가이고 특히 전서체의 동방의 제1인자인데 동해를 칭송하는 글을 지어가지고 동해비, 척주 동해비를 세웠어. 그 뒤로는 범람하지 않았대. 그거 신기하대. 그래서 지금도 삼척에서는 동해 척주비의 탁본을 해서 집에다가 이렇게 걸어두면 잡귀가 들어오지 않는다. 이럴 정도로 멋지다. 아주 그 뭐 문장도 잘하시고 글씨를 잘 써. 그 전서 이렇게 글씨 쓰는 전서의 1인자여가지고 그 양반의 작품이 남아있는 게 안동 하회마을의 충효당. 그래서 이송용 선생의 본가인 충효당의 현판 나도 그때 봤는데 아주 명필이야. 전서체의 아주 한석봉 같은 전서체 제1인자가 미수 허목 이제 그런 분이 계시고 아까 이제 허선문이라는 시조 할아버지의 글했듯이 학문으로 이름을 떨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런지 허씨 오문장이 계셔. 이제 아버지가 허엽이라는 분이야. 허엽. 이 양반이 호가 초당이야. 초당두부 알지? 초당두부를 처음 만드신 분이 이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강릉부사, 고향도 물론 강릉이지만은 강릉부사로 재직 시에 관청 안에 샘물이 아주 좋아. 그건 민물이잖아요. 네. 바닷물이 맑잖아, 동해는. 그 물과 동해 바다의 그 맑은 물을 간수로 써서 두부를 만드는 그렇게 맛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두부 맛이 너무너무 좋아서 전국에 알려지게 돼서 그래서 이제 그분의 호를 따서
초당두부 그래. 초당두부의 그 어원이 되는 초당 허엽이라는 분은 경기감사도 하시고 나중에 청백리도 하시는 분인데 큰아들은 허성이야. 허성이라는 분도 이조판서인데 원래 허엽이라는 분도 아까 허목 그 같은 집안이어서 그런지 동인이야. 근데 허성도 동인일 거 아니야. 아버지가 동인이기 때문에. 그 동인인데 임진왜란 전에 황윤기라고 김성일과 임진왜란의 적정을 살피러 가지 않았어? 이제 풍신수기를 만나고 돌아온 다음에 동인들은 전쟁을 일으킬 것 같지 않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이 양반은 동인인데도 침략해 옵니다. 라고 강력하게 자기의 당파에 관계없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허성이야. 그 다음 이제 허봉. 둘째 아들이 다 대죽자를 쓰는데 대죽 밑에 이룰 성자 허성. 또 대죽 밑에 봉할 봉자를 쓰는 허봉인데 허봉이라는 사람도 문과에 급제하고 특히 이제 글을 잘 지어가지고 명나라의 서장관. 형 서성은 일본의 서장관으로 다녀왔고 이 양반도 명나라의 서장관을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서장관은 이렇게 통역도 하고 이제 글을 짓는 담당이잖아요. 글서자니까. 그 정도로 글을 잘했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허균, 홍길동전을 쓰고 우리나라 양명학의 최초의 양명학자로 알려져 있는 허균이라는 분, 참 사상이 앞서 있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그래도 허균이 있고 그 누이지 누이 5살 많은 소위 허난설원 3대 여류잖아요. 신사임당 그다음에 허난설원 황진이 그래서 둘 다 강릉 사람이야. 허난설원도 강릉이고 신사임당도 강릉이어서 강릉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두 분의 여류를 이렇게 배출한 지역인데 그래서 아버지 허엽 또 아들 허성 허봉 그다음에 허균 허초희 원래 이제 난설원의 이름이 초인데 시야가 난설원이어서 5사람의 문장은 우리나라에서보다도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에서 더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허씨 오문장. 근데 유난히 허씨는 외자 이름이 많아요. 허재, 뭐 허균, 허목 뭐 다 외자 이름이. 좋은 질문. 그 집안에 내려오는 얘기야. 허선문이라는 분이 그 이제 분홍이어서 많은 굴량미를 조달하여서 큰 공을 세워서 개국의 원운이다 이래가지고 특별히 왕건이 그 특전을 내렸어. 원래 외자 이름은 왕족만 쓸 수 있다고. 왕족만 쓸 수 있는데 특별히 왕족에 준하는. 그래서 원래는 대를 건너뛰어서 외자로 해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허재, 허훈 이게 아니고 아버지가 허재다 그러면 손자가 외자를 쓰게. 그래서 허씨들은 두 자를 써도 족보에는 외자로 올린다는 것만. 그래서 왕족에 준하는 특전을 내리게 돼서 그래서 외자를 쓰는 또 일설에는 또 원래 김수로 왕의 후손이어서 왕족이다. 그래서 왕족이기 때문에 외자를 쓴다 이런 설도 있고 바로 태조 왕건이 특전으로 외자를 쓰도록 명했다 이런 설이 있지. 그 특별히 그 어머니 허씨성을 가진 어머님도 한번 소개해드릴 분이 계시는데 광산김씨 가문의 양천 허씨 할머니 허씨 정녀가 충청남도 연산에 있는데 태조 때 대사관을 지낸 허응이라는 분의 따님인데 이 양반이 광산김씨 김문 물을 문자를 쓰는 김문이라는 분이 문과에 급제를 해서 검려를 지내시다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이 허씨 할머니가 17살 그 젊은 나이에 청산과부가 됐어요. 아들 김철산을 낳고. 그 이제 너무 안타까우니까 신정해서 재가를 권유했는데 아닙니다. 울면서 이렇게 거절을 하고 그때는 조선조 초기니까 개성에 이렇게 살고 계셨는데 개성에서 그 17살밖에 되지 않는 청산과부가 어린 아들 김철산이라는 분을 데리고 연산까지 걸어왔어. 그래서 그 일화가 많아. 뭐 호랑이가 길을 인도했다. 이제 그런 일화가 많은데
그래가지고 정성으로 지급정성으로 시부모님을 공대하고 그 철산이라는 분을 아주 엄하게 이렇게 아버지 없이 자란 아들 혹시 주의 손가락질 받을까 봐 엄하게 키워가지고 그 양반이 이제 나중에 사헌부 감찰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공이 알려지게 돼서 원래 연려의 정려는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정려를 세워드리는 건데 세종이 너무너무 가상하다고 그래요. 살아계실 때 정려를 이렇게 세우게 한 분이 양천호 씨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의 후손이 바로 사계 김장생, 신독제 김집, 또 3대 대지학, 소위 서포 김만중의 그 집안. 그래서 광산 김씨의 중흥을 이루게 하신 토대를 이룬 분이 바로 양천호 씨 할머니다. 그래서 남성 위주의 성씨만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데 이런 훌륭한 헌안설원이라든지 양천호 씨 할머님 같은 그런 분도 참 특별히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그런 날이에요. 네. 양천 허씨, 허씨 가문 편 오늘 명심보감은 어떤 구절이 있을까요? 동의보감은 참 우리의 건강을 염려해 준 참 소년의 그 공을 잊을 수가 없는데 오늘 이제 건강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 명심보감 성심편에 나오는 아주 짧은 구절이면서도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안시락 시병시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 안이라고 하는 건강하다라는 뜻입니다. 편안한 자인데 이게 건강하다라는 뜻이에요. 시안 이 건강이 바로 뒤는 바로라는 뜻이에요. 건강이 바로 즐거움, 행복이다 하는 거예요. 건강이 행복이고 바로 아픈 거, 병든 것이 불행이다. 우리가 흔히 행복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아프지 않은 게 행복이에요. 건강이 행복이라고. 그러니까 시전시락이 아니라 돈이 행복이 아니고 시명시락이에요. 명예가 행복이 아니고 시권시락, 권세가 행복이 아니라 건강이 행복이라는 게 건강. 그럼 건강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심신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구절이 맹자에 나와요. 양심 막선어 과욕이라. 양심, 심신을 기르는 데는 막선, 뭐뭐만큼 좋은 것이 없다. 이걸 막선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과욕, 적을 과자, 욕심, 욕자. 욕심을 줄이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의 비결이 뭐냐? 욕심을 줄이는 거라는 거예요. 욕심. 그 욕심을 줄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범사에 감사해야 돼. 만족하고. 내가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부자간에 참 대를 이어서 스포츠를 하고 이제 명문가를 소개해드리는데 우리도 사실 부자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인사를 드리고 가끔 댓글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 모습이 참 따뜻해 보입니다라는 격려의 말씀도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자간에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참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행복하고 설사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조금 지나면 자 어려운 일이 겪고 난 뒤에 그 어려움이 참 지혜가 되고 경험이 되듯이 우리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구나. 더 큰 일을 하시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코로나 감사합니다. 이럴 때 건강은 저절로 온다. 그래서 건강이 행복이다. 아픈 것이 불행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라고 시안, 시락, 시병, 시고 성심편의 구절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몇 주간에 걸쳐서 대를 이은 스포츠 선수 가족에 대한 성씨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테마를 가지고 또 재밌는 성씨를 알아볼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 안 드리고 궁금증을 자아내고 다음 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대하시라. 개봉박도